청문회 전국 나흘째를 맞은 오늘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시사해왔지만 정작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최소한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 한번 돌아보세요.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거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예.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자,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입장을 얘기 못해요?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고.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그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부자들의 자녀들은 학력이 여러 높아지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교육 격차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다양한 도대체 원인에 의해서 소신이라는 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의원님. 네. 제자들의 뭐 항의나 불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호소문으로 낸 걸로 알고 지지한 건 내가 그게 억울하다, 내 거를 가로챘다 이런 항의성의 입장을 낸 제자가 있냐고요. 저한테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불만이 아니라 아니요, 제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저자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는데 애초 제자 논문에 자신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제일 저자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논문의 제일 저자가 지도 교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데요. 어제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의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작성한 연구윤리 규칙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 교수가 수주해온 그 국가 과제라든지 연구 과제 등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공신력이 높다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교수를 제일 저자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칙이다 이렇게 연구재단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위 논문을 이어간다 이렇게 지금 소명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지만 자녀의 그 조기 유학 관련해서는 본인도 불법에 대해서 몰랐고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닌 이제 외국 교육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정청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수업 일수나 나이스 등 쉬운 것도 제대로 답변 못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이 아니라 이 정책적인 면에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부분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한 번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가 될 텐데요. 아마 충남대 교수이고 또 총장까지 했으니까 아마 대학 행정은 저분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학 행정만을 놓고 본다면은 그렇지만 초등학교 우리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른바 백년지 대계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한 달 넘게 지명을 받았으면은 몰랐으면은 또 철저하게 이 공부를 해야죠. 연구를 하고 글쎄요 나이스
뭐 저부터도 저는 물론 언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부터도 아는 상황이고 지금 정성국 의원이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을 다 몰랐지 않습니까? 이거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장관에 꼭 필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는 저분의 가장 큰 결격 사유를 이렇게 봅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카피킬러, 이른바 표절 점검 시스템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이 박사 학위 논문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카피킬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피킬러 못 믿습니다. 카피킬러 이거 한번 그냥 돌리는 나오는 숫자 못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48%, 56%라는 표절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학가에서 카피킬러의 15% 이상이면 표절로 보는 겁니다. 저분이 그걸 몰랐을 일은 없고요. 또 제자 탓을 합니다. 사실은 제자가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내가 쓴 거예요 라고 제자 탓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그것을 떴다 하면은 제자가 쓴 그 학위 논문이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대학 교수가 됐던 대학 강사가 있던 그 지위 자체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아주 어마무시한 제자 탓을 하고 제자를 코너에 뭐라도 유분수지요. 또 이공계 탓을 합니다. 이공계는 문과하고 달라요. 이게 관행이에요 라고 합니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몇 그 대학 교수, 공대 또 물리학과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 만만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탓을 돌리는 거 저게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으로 저는 있을 수가 없다. 결격사유입니다. 뭐 오자까지 베끼다가 오타가 난 거 뭐 이런 것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자 탓을 하고 카피킬러 탓을 하고 이공계 탓을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은 능력 이전의 인성의 문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자 탓과 카피킬러 시스템 탓을 한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호남선 광주 송정에서 목포역 부근 전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4시 14분 기준으로 KTX 일반 열차 호남선 광주 송정에서 목포역에 전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편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도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강선우 후보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좀 스스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강 후보자가 거짓 변명과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성단체와 참여연대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여러 전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후보자 등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을 해서 무자격 6적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날 시킨 치킨을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거는 저도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뭐 굉장히 먹성이 좋은 편인데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분은 애초에 임명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활약상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폭우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광주천이 범람의 위험이 있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호남선의 전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광주천에 범람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천에 범람 위험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대피령 재난 문자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갑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에서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서 현재 회장도 거취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보좌진의 목소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같은 당의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보협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국민의 여론과 민심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청 통해 가지고 사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소명할 것은 성실하게 소명은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크게 보면 갑질, 근데 사실 인청이라는 것이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질도 또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질 측면에서는 또 이제 본인이 발달 장애인을 둔 엄마로서 그 가족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가의 활동들도 해서 자질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진심 어린 사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명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갑질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본인이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이 이렇게 어느 한쪽이 딱 그냥 옳다 틀리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본 다음에 종합적인 거를 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주관적 영역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망쳐놨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이 없는 후보자가 나온 것이다 이런 의견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천하람 의원이 얘기를 한 거 글쎄요 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만은 왜냐면 저분이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지금 탈당을 하고 윤석 의원과 함께 개혁신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좋게 볼 리는 없겠죠. 그런데 또 부분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지금까지의 어떤 물론 절대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보수의 괴멸 상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선 이후에 상당히 힘이 빠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는 원래 사실은 야당의 플레이를 국민들께서 주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당의 대통령이 내놓은 그 상품 이른바 이 장관 후보자들을 야당의 국민의 높이에 맞춰서 아주 신랄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활약과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들은 주시하기 마련인데 그 상대적으로 그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건 글쎄요 크게 주목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지금 얘기를 한 강선우 후보자가 이번에 큰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네. 정말 지금과 같은 강선우 후보자와 같은 경우에 여야뿐만이 아니라 전교조 또는 여성단체 협의회 모든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안 된다. 정말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한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역설적으로 정말 참 큰일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보좌관 협의회에서 저 얘기를 한 거는요.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갑을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보좌관직을 이렇게 잃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을 걸고
강선우 후보자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용기를 냈기 때문에 저것은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그 임명 철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비 피해가 쭉 나오는데요. 광주 얘기가 저는 비록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가 끝내 임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명피해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류가 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뭐 아직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원론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사청문회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면 그간에 이제 그 다양한 의견들과 또 국민의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이제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각 구성하는 후보자를 고르는데 정말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성 비율도 좀 고려해야 되고 지역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 그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있어서 30%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6.3%에 그쳤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후보들과 관련된 그 검증들이 또는 야당이 봤을 때의 눈높이에서 아주 100%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좀 전에 그런 뭐 탕평이라든지 지역이나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고려 뭐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좀 봐줄 필요는 있다. 균형 있게 봐줄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우리 그 강선우 의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민주당도 비판하셨는데 저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의원 시절에 당직자들 발로 막 차고 폭행해갖고 탈당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은근슬쩍 다시 복당시켜가지고 지금 원내대표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고 적어도 그 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청문회 전국 분석을 해봤고요. 윤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주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미국의 모스탄 교수를 만나려다 불발이 되기도 했죠. 이 두 사람 접견 대신에 손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탄 교수가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기도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접견 금지는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거라며 만나지 못해 아쉽다고 답장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간 김상욱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부 구구적 강성 지지층을 모아서 외교적 해결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해결 방법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준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기 위해서 모스탄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움직인다. 우리는 미국에게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성조기를 흔들고, 그리고 윤석열도 그래서 모스탄은 꼭 만나야 한다. 라고 본인도 믿고 있고, 그런 좀 판타지 속에 좀 있는. 네, 윤 전 대통령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같은 날 열린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약을 먹었고 어지럼증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으로 재판정에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구속 적부심 심사가 있는데요. 직접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1월 달로 시간을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에도 체포 적부심, 이런 본인의 어떤 체포라든가 구속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또 와서 소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 내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증거를 인멸할 의도도 없고 내가 도망가기는 어디를 도망가느냐. 그러니까 구속의 주요 사유인 이
뭡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어디 있다고 나를 구속을 하느냐. 구속 자체의 부당성을 내세우면서 조사를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내일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는 좀 회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정정당당하게 모든 조사에 임하고 그렇기에는 너무 멀리 사안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어떤 내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지만 그게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하니 내가 법리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내 말로 인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이 백수십 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대통령 말을 안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용서나 사면을 해주고 나는 법리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은 또 그게 많은 국민들의 어떤 희망 사항일 겁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모습, 특혜를 주장하는 모습보다는 더 당당하게 이 특검은 특검, 재판이면 재판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구속 적부심은 직접 출석해서 악화된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